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세력 차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으로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모의 투자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세력 차트 아이콘이 뜨실 거고, 이렇게 뜰 거고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저와 같은 이 창이 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모양이 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좌측 상단에 보시면 나스닥 30분봉이라고 쓰여 있고요. 종목은 나스닥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서 항생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항생 누르시고 꼭 변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계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영상을 녹화하고 복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표시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차트에 있어서요. 이 가장 밑에 부분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참고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칸들을 나눠 놓는 흰색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커서를 갖다 대고 누르시고 밑으로 드래그 끌어당겨 줄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보신다고 하시면 끌어서 당겨 줄게요. 그래서 뭐 캔들과 막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크기 이렇게 적당히 비율 조절 같은 것도 하시려면 똑같이 클릭하시고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화면을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그대로 끌어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근데 가운데 동그란 휠이 있죠. 이 휠을 위로 굴리시면 캔들이 크게 보이고요. 밑으로 굴리시면 이렇게 캔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보시기 편한 정도로 캔들 굴리시고 좌우로 드래그 하셔서 현재분 보실 수도 있고요. 캔들에 대한 정보는 커서를 캔들 위에 갖다 놓으면 여기 이렇게 뜨죠. 초록 바탕에다가 7월 6일 16시 봉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휠 돌리면서 이렇게 크기 변경 적절히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수평선 그리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고 뭐 아무데나 이제 클릭해볼게요. 클릭하면 하늘색 선에다가 이제 값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좌측 맨 끝에 작은 하얀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제 드래그 하시면 임의로 이렇게 위치 조정 가능하시고요. 수평선 그리기에서는 속성 변경을 해서 정확한 값과 선의 색깔과 선의 굵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일단 클릭하셔서 이제 흰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우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수평선 그리기 아까 했죠? 해서 이 수평선이 나왔죠? 그 다음에 흰색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다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선택된 선 속성 변경을 누르시는 거예요. 선의 값, 예를 들면 저는 뭐 정확한 값 22,000 라운드 피겨 값을 한번 해볼게요. 선 색상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두고 선 굵기는 뭐 이게 뭐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굵게 이렇게 그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굵기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한 값에 굵기 5로 빨간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4등분선 그리기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음봉부터 여기 음봉 끝까지 4등분선을 그어볼게요. 원하시는 부분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는 드래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커서 밑으로 당겨와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봉 중심선 그리기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봉에다가 클릭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등분선 중심과 봉 중심이 겹치는 자리긴 하네요. 봉 중심선 그리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캔들에다가 캔들 위에 커서 갖다 내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람선 그리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려고 하시는 선에 이제 캔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미리 알람이 울려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선과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실 좀 이렇게 좀 멍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진입하려고 하는 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 근처에다가 알림 설정해 주시고 잠깐 화장실이나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알람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원하는데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것도 위치 이동 가능해요. 참고로 이제 선의 속성 변경, 그러니까 정확한 값, 선의 색깔, 굵기는 수평선 그리기에서 모두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표시 옆에 작은 글씨로 알람선 틱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선에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10틱 차이 날 때 이렇게 울리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도 값을 원하시는 만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지금 캔들이 여기 있네요. 알람선을 한번 가까이 다가 볼게요. 네, 울리죠. 가까이, 그러니까 20틱 이내로 갔더니 띵동띵동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확인했습니다를 누르면 그 선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기능, 동시 근접선 그리기와 세력 감시선 그리기는 지금 당장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지는 않는 기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건너뛰고요. 선택된 그리기 삭제와 그리기 일괄 삭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선택된 그리기 삭제는 말 그대로 선택한 거, 선 하나를 지우는 거고, 그리기 일괄 삭제는 제가 그렸던 선 모두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그리기 삭제를 하려면 정확히 그 선을 클릭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봉 중심선도 마찬가지고요. 사등분선을 지우실 때도 마찬가지. 여기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래서 우클릭 하시고 선택된 그리기 삭제. 네, 봉 중심선 하나를 지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시고 동그라미 나온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선택된 그리기 삭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을 일단 싹 다 지우고 싶다 하시면 그리기 일괄 삭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버튼 누르면 다 사라지죠. 그 다음에 선택된 선 속성 변경은 아까 수평선 그리기에서 속성 변경을 하실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선 저장 불러오기라는 기능도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들을 이제 그어 놓을 거잖아요. 일단 아무렇게나 여러 개 그어둘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선들이 지워졌을 때를 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이렇게 모아두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유용한 기능인데, 참고로 이제 이 선 저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다른 선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평선 그리기 선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선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 봉중심선이 가장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까지 저장하고 싶으시면 수평선 그리기 하셔서 이 위에 더 씌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화면을, 그러니까 이 값들을 저장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그냥 이름은 편하신 대로 하시고, 뭐 보통은 항생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찍는 거라서 그냥 다르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선들이 다 삭제됐다고 가정을 하고 일괄 삭제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그대로 다시 나타나죠. 참고로 아까 여기다가 그 봉중심선 그리기였잖아요. 근데 아까 봉중심선은 사라지고 수평선만 남게 됐죠.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설명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 종목을 변경하실 때는 변경 버튼 꼭 눌러주시고 시계 표시는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알람선 틱 범위는 이렇게 알람선 그리기 기능을 눌렀을 때 캔들이 이 선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갔을 때 띵동 소리가 나게 할 거냐 라는 뜻이고요. 알람선은 그래서 꼭 A 표시가 나타나요. 그리고 수평선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속성 변경을 다시 눌러서 정확한 값, 색상, 굵기를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봉중심선 그리기와 사등분선 그리기는 이렇게 캔들에다가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선택된 그리기는 선 한 개 삭제, 일괄 삭제는 모두 삭제, 선 저장 불러오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들이 이제 모아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이때는 꼭 수평선 그리기를 해서 그으셔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봉 중심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럼 수평선 그리기로 저장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성 변경에 가시면, 아이고, 여기 선 색상이 있죠. 선 색상에 여기 스탠다드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다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록색을 선택할게요. 뭐 이 색을 선택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게 연두색으로 나오니까 이걸로 일단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 색깔의 변경을 해놔야 나중에 그러니까 수평선으로 남아있어도 이게 색깔을 보고 이게 봉중심선의 값이구나 라고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굵게는 뭐 중요한 만큼 굵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뭐 정확한 값 입력해서 이렇게 갖다 두셔도 되고요. 움직이셔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나중에 A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성 변경하셔서 이렇게 노란 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선 색깔까지 변경을 다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나중에 불러오기를 하셔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지표의 선이었고 뭐 봉중심이건 뭐 지표 A를 사용한 선이건 알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드래그 바탕을 클릭하시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의 휠을 굴리면 캔들을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볼 수 있고요. 막대 차추도 같이 크게 나오고 같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 칸들을 나눠놓는 이 흰색 선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비율 조정도 되고,
네. 이렇게 뭐 참고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설명은 다 드렸어요.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세력 차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